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쉬는 관계로 좀 촬영을 좀 일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일찍 올라올 예정이고요. 오늘 주가 그래프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도록 하고 오늘 기사가 하나 뜬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서 떴는지 모르겠는데 캡처한 내용이고요. 영어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오픈도어 관한 얘기고요. 5만 5천 명의 주택 판매자가 6,200만 달러의 환불을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인당 한 1,024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의 주택을 판매한 거의 5만 5천 명의 주택 판매자는 부동산 회사가 공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소송을 해결한 후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게 연방거래위원회는 수요일 오픈도어 광고 및 마케팅 주장에 속은 약 5만 5천 명의 판매자에게 거의 6,20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불은 했네요. 5만 5천 명이 약간 광고나 마케팅에 속았다고 하는데 좀 낮은 가격으로 주택 판매를 유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 판매를 유도했다.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5만 5천 명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송을 건 것 같아요. 이 오픈도어는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좀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자기네들이 동의해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제시한 금액이 좀 예상보다 낮게 책정이 돼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면 거래를 안 하면 되잖아요. 거래를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결국엔 또 이걸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지불을 현재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뭐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픈도어는 어쨌든 벌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광고나 마케팅에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좀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뭐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낮은 가격으로 제시를 했다 그러면 거래를 안 하면 되는데 하고도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는 거 사람은 손해보고 못 사는 동물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X 의견 간단하게 퍼왔어요. 연준 얘기가 좀 많이 있고요. 이 연준의 지금 현재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픈도어가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지금이 좀 저렴한지 이 기업 펀더멘탈을 제외하고도 이런 거시적인 변화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요. 우리는 지금 재정 지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나오고요.
부채가 일단 많대요. GDP 대비 적자가 미국이 좀 많다고 하고요. 정부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 금리 설정과 같은 통화 정책 도구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능력을 제한할 때 발생합니다라고 하고, 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채권 경매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오고요. 뭐 일단은 금리를 어느 정도는 이 부채 때문이라도 낮춰야 된다고 하네요.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금융 위기가 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심각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직 경제가 괜찮다라고도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는 50대 50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위기를 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픈도어는 좀 이렇게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다시 1달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예상을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오픈도어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전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총알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총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총알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너무 많이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비중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생각이 뭐 여러 생각이 공존하는데요. 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빼도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주와 S&P 500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밑에 보여지는데 이런 그래프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닷컴 버블 기간에 지금 수준하고 비슷하게 갔다고 하네요. 2008년 이후 기술주는 지속적으로 S&P 500을 능가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기술주에 의해 모든 게 다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올라왔죠. 이게 닷컴 버블인 것 같아요. 이때 기술주가 어쨌든 흥행을 했는데 지금 그 흥행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그때랑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AI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보이는데 오픈도어랑은 좀 연관은 없는 것 같긴 해요. 다른 나라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요 내용은 2023년 11월부터 고용이 감소됐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고용이 지금 감소되고 있다. 요즘 실업률이 조금씩 증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인 거랑 좀 비슷하네요. 금융위기, 코로나 이때 빼고 닷컴버블 빼고는 거의 최저점에 와 있는 상태고요. 고용 상태가 고용이 좀 튼튼하다라는 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침체가 오는 거죠.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좀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 같고요. 한 40%, 50% 이렇게 시장 기준으로 그렇게 떨어지면 오픈도어는 거의 파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좀 무섭긴 하네요. 지표만 봐도. 30년 모기지 금리는 최대 7.7. 이게 왔다 갔다 하나 봐요. 현재는 지금 7.7이라고 하네. 요거는
모기지 금리 하락을 기다리는 것을 되게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모기지 금리를 어,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인생 단계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인생을 바꾸는 거를 좀 기다리는 걸 1등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라고 나오네요. 네. 삶의 변화를 좀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이걸 예전에는 많이 기대했지만 지금은 33%로 2024년 3월 이후의 데이터고 모기지 금리 하락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거랑 같은 의미겠죠. 이 주택 소유자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 같고요. 주택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좀 달라지거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집은 지금 살 계획이 없다라고 나오는 게 2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3% 지금 모기지 금리가 빨리 내리길 원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상황도 똑같다고 보고요. 금리가 좀 낮아져야 대출도 잘 나오고 시장이 좀 잘 돌아갈 텐데 24년 말까지 가장 유력한 거시 시나리오는 연준의 인하가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며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라고 하네. 2024년 말에 일단은 인하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있고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네요. 이 사람은 24년도 말에 이건 다 아는 발표죠. 이것 때문에 지금 폭락을 한 상태인 것 같고 PPI, CPI, PCE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런 수치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몇 개월 연속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노동시장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노동시장이 여전히 빡빡하다라는 것을 연준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 또 다른 신호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다는 거라고 하네요. 또 어쨌든 이 코로나 때 고용이 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간 상태인데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 정상 이것도 되게 주가 그래프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모든 게 이 주가 그래프랑 연관이 있는 거 마냥 돼 있네요. 희한하게도 고용 지표 같은 데이터에 이게 고용률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좀 떨어지고 있다. 지금 900만 명 아래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요 900만 명 여기로 나오고요. 그래프랑 좀 비슷해요. 주가 그래프랑 S&P 500하고 요거는 파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커질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반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10월부터 올라갔었나 봐요. 뭔가 CPI 지수 이런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2022년도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로 노동시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악화됐다고 하네요. 2023년 12월 이후 급증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하는 가계의 피벗 이후 바뀌었다. 여기서 약간 피벗이 됐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고용이 둔화되고 지금 다시 고용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나온 파월의 얘기인데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요. 강력한 데이터는 전반적인 전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오히려 지금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이 될 것 같은데, 오픈도어 얘기고요.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요금 인하도 곧 다가옵니다. 오늘 주가 그래프예요. 네, 쭉 올라왔었나 봐요. 금리랑 어쨌든 연관이 100% 일치하는 느낌인 것 같고, 인하를 어쨌든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다루었던 기사고요. 이분도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 매매가 매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요. 지금 이 차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바닥, 다시 이틀 전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좀 과학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역 헤드 앤 숄더죠.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겠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의견인데, 오늘날 뛰어난 연속성,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같은 사람인데요. 현재 상승 추세로 들어가기 위해 상당히 노력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200일선, 241선 약간 턴을 한 느낌이죠. 좀 더 나머지 지표 21선, 60일선, 121선 뭐 이런 것들도 다 턴을 해야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픈도어 새로운 움직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라고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색 순위를 나타내는 거, 오픈도어에 대한.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제가 받아왔는데, 이 내용이고요. 오픈도어닷컴으로 쳤을 때 나오는 데이터인가 봐요. 도메인 오버뷰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오픈도어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2024년도 4월 3일 날 체크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스코어 점수 뭐 50이라고 나오고, 이 데이터 수치는 뭐 그냥 요거 검색량으로 트래픽 이런 거 이 트래픽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은 침체기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검색량이 제일 적어지는 추세, 키워드 쪽으로도 좀 떨어지는 추세고요.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키워드가 이 정도였네요. 엄청나네요. 여기 정도. 네, 호황기로 돌아오려면 이런 검색량도 증가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이때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했네요. 트래픽이. 지금은 관심도가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고, 이 주식만 봐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낮게 책정되는 것 같고요. 기업의 본질로 따지면 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다고 판단하는데, 일단 시선들이 좀 외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트래픽만 봐도 이 흐름을 알 수 있다.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은 안전마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좀 몇 개 검색을 해서 따와봤습니다. 이 안전마진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한번 알아보려고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전마진은 위험 회피를 위한 가치 투자 전략이다라고 나오고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하네요. 안전마진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말대로,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대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금의 안정과 만족스러운 수익이 될 때까지 운용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가치 평가를 통해 안전마진을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가치 투자로 한 걸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걸로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챗 GTP에다가도 얘기해 봤습니다. 안전마진에 대해서 그냥 물어봤고요. 금융, 투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나오고요. 여기 안전마진은 투자자나 거래자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 이만큼은 손실이 돼도 괜찮다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투자나 거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기에 유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안전마진은 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투자자가 유지해야 하는 현금 또는 자산의 양을 의미할 수 있다. 손실을 커버하기에 투자자가 유지해야 하는 현금의 혹은 자산의 양이라고 하네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 같은 거를 또 담아왔습니다. 이 보면은 여기가 바이존이라고 나오고요. 바이존 여기서 사란 얘기겠죠? 이게 기업의 가치예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 그래프는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언덕 부분에서 사라라는 얘기고요. 이게 보조 지표인 그 우물에 나오는 그 느낌하고 같은 의미죠. 바이존이라고 나오고요. 요 사이 영역. 그래서 요거를 여기 사이 영역을 안전마진이라고 하네. 안전마진. 그러니까 내가 평단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평단이라고 하면 주가가 요만큼 올랐어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져도
이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은 이만큼이고 투자금은 여기부터 투자금이고 여기까지는 이게 딴 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미실현 수익이라고 봐야 되나? 예, 어쨌든 플러스 금액인데 이 밑에서 사게 되면 이 딴 돈이 어쨌든 올라갔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어쨌든 본전까지 오는데 이만한 여유 자금이 안전마진이라고 하네요. 그림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그래서 요거를 오픈도어로 굳이 접목을 시키자면 지금 이게 4월 4일 날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부분이 아까 그 안전마진 그래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잖아요. 여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매수 타임은 여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가면 이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큰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큰 그래프로 보자면 지금 몇 달간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게 오늘 시점이에요. 여기 때문에 여기쯤에 샀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윗단계로 올라갔었으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에서 올라간다면 이게 이만큼이 다 안전마진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유자금 내가 이만큼 잃어도 괜찮다. 나의 평단은 여기니까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큰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크게 보면 안전 마진이 확보될 만한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더 크게 보면 여기도 그냥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봐야겠죠. 다 여기 부분이 그러면 만약 주가가 올랐을 때 이만큼이 안전 마진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을 잃어도 평단이 여기니까 심리상 버틸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더 큰 시간으로 보면 매수 타이밍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여기 타이밍으로 보면 이 횡보 구간이잖아요. 이만큼이 다 매수 구간일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여기 다 이 밑에로는 다 바이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바이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펀더멘탈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 그래프가 너무 꺾였나? 이렇게 볼까요? 뭐 어쨌든 떨어져도 이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좋아질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샀던 이 시점이 비싼 가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마지막으로 더 큰 개념으로 보자면 하나 더 있네요.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이 횡보구간에 안 샀다고 치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바이존. 그다음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도 어쨌든 이만큼이 미실현이잖아요. 이게 실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수익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안전마진이다 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매수를 상승하는 걸 보고 여기서 담았고요. 그 다음에 더 여기쯤에서 비중을 좀 실었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담았다가 이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고 나서는 사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더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돈을 왕창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여기쯤이죠. 여기. 저는 여기서 바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올라갔을 때 이만큼이 안전마진이었어요. 이만큼이 안전마진. 근데 아직 주가가 여기 밑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평단이 여기인데 요 밑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제가 아직 팔질 않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버틸 수 있는 멘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안전마진이 나중에 더 그래프를 크게 키워봤을 때 뭐 이렇게 등락폭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다고 치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뭐 200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220일, 200일선, 240일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1년간의 흐름이잖아요. 241선이면은 거의 1년간 추이인 것 같고, 이게 제 평단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전마진이 점점 커지는 거야. 미실현 수익금은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까먹으면 아까운 거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게 자꾸 까이니까 이게 아까운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는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점일 때 사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이 큰 그림을 다시 보자면 지금 오픈도 기준으로 대체 그럼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 지금이 여기면 이 지금 기준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겠죠. 일단 떨어지면 무조건 바이존에 진입을 한다. 이만큼이 다 바이존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며칠째 여기 횡보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바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다 여기서 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 밑으로 횡보 구간 밑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1억에 10%랑 1000만원에 10%랑은 달라요. 이게 1천만원,
이거는 100만 원. 아예 금액이 다르니까 같은 10%인데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픈도어에 만약에 정말 저처럼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저처럼 1억을 박아 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어중간하게 먹을 바에는 오히려 지금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에서 20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1억 1000부터 또 여기서 10%인 거잖아요. 복리 개념도 저는 어느 정도는 복리 개념까지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점이 좀 있고요. 너무 힘들지만 일단 떨어지면 경제 상황을 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경기 침체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이게 지금 두 번째.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하나 안 하냐, 경기 침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너무 이게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침체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픈도 주가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에 대한 배팅하고 비슷한 건데, 얘는 안 좋은 거고 얘는 좋은 거잖아요. 둘이 동시에 찾아올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돼서 바로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뭐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부터 해서 기사를 좀 달아봤는데요. 주식 투자는 어쨌든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매일같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거를 미래를 향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네, 내일 또 다른 뉴스 기사나 이런 기사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